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오늘 유시민 작가는 YTN 방송에 나와서 정치 비평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신 정권이고 국힘당은 도파민 중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되면 거칠게 나오고 화를 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 정권이며 되게 순수하다. 복잡한 설명이 없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김건희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김건희가 이준석을 직접 날리기 위해서 강신업을 꽂았다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나선 경찰들을 모욕하면서 막말을 쏟아내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오늘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그리고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를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무신 정권이 무장 강도라고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어떻게 13만 경찰을 무장 폭도 세력이라고 하나회와 같은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유시민 작가 말대로 윤석열이가 지금 그 경찰서장 회의가 열리는 걸 보고 엄청나게 화를 냈던 겁니다. 저거 날려! 그래서 회의 도중에 유삼영 경찰서장을 곧바로 날린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지명했던 그 경찰청장이 유삼영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대화하자고 제안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화를 내면 경찰청장이 그대로 따르는 시대, 정권이 경찰을 장악한 상태라는 것을 윤석열이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자, 유삼영 서장을 곧바로 날린 것은 윤석열이 그 눈가리가 돌아간 탓이라고 쳐줍시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온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윤석열이 여전히 눈가리가 돌아가서 아예 뒤집혀버린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을 상실한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은 후보자 시절에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냐 이런 발언을 했고,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은 정권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으면서 경찰에게는 지금 부하를 강요하는 이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뒤집혀버린 눈가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불난 집에 부채질도 모자라서 기름을 계속 부어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윤석열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유삼영 경찰서장은 하나회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쿠데타가 아니다. 오히려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오히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더 쿠데타적이다. 경찰서장 회의 등은 그런 행위를 막는 반쿠데타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를 막는 행위다. 헌법을 위반한 것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한 것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묻습니다. 유 서장님과 다른 회의 참석자들에게 대기 발령과 감찰 등의 조처가 내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요? 저한테 한 것, 그러니까 보복성 조치를 한 것은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막아줬으면 한다. 아니, 윤석열이 잘한 것 같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요?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경찰국 신설하면 인사권을 남용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고맙지.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고맙지. 2, 3차 경찰서장 회의 등도 고려하고 있나요?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 여러 사람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까 중지를 모으고 있다. 지금 상황이 수시로 바뀌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자, 물론 경찰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니까 한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그 방안에 추가 총경회의도 들어가 있나?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회의 참석 서장들에게 징계성 조치가 내려지면서 경감 경위회의도 제한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후배들이 다칠까봐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경찰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파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정도 커질지는 몰랐지만 파장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행안부 등이 그 추진을 빨리해서 얼렁뚱땅 속전속결로 경찰국 신설하는 의도를 알았었다. 그래서 스톱을 외치고 안 되면 여론을 환기하겠다고 해서 서장회의를 한 것인데 이렇게 호응을 해주실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쪽에서 징계해서 오히려 언론의 관심을 키워줬고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 끝으로 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도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총경 이상 인사권을 장악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 등이 인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경찰이나 경찰 간부들이 장관을 바라보고 장관의 입맛에 맞게 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전 정부 때 치안본부가 있을 때 충분히 경험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권이 매번 바뀌는데 그때마다 피바람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옥수수를 먹어가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금의 검찰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겁니다. 자, 여기에 일선 경찰들이 전국 곳곳에서 현재 모임을 예정하면서 경찰국 반대의 목소리를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나도 잡아가라, 나도 징계하라, 우리도 회의하자. 이 목소리가 이제 실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오늘 오전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리는 전국 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이 참석하는 것을 제안한다. 저부터 참석하겠다. 우리 서장님도 대기 발령의 감찰 조사를 받게 되시고 팀장님도 같이 하겠다는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것이 같은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 혼자 대기 발령보다 같이 받으면 덜 외롭다. 내가 먼저 자수하니 이 글을 근거로 조치하시면 쿨하게 받겠다. 이거 이명박 쿨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윤석열 매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나도 참석하겠다. 적극 지지한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세면 동학 농민운동이 아니라 동학 경찰운동이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딜 감히 경찰 주제에 검찰을 건드려?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라는 이 윤석열의 특권의식이 그 폭주를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눈가리가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역사의 교훈을 알고 있는 경찰은 검찰처럼 정권의 신여가 되지 않기 위해 강하게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 무신 정권의 무지성과의 싸움의 선봉에 서 있는 유삼영 경찰서장은 전봉준입니다. 마치겠습니다.